대한민국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만 6,000파운드급 전투기 엔진 개발에 착수했으며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연구를 넘어 국가 전략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엔진 기술을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하며 약 3.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주도하는 이번 사업은 민간 대기업과 국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초대형 태스크포스로 구성되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분야를 후원하며 투트랙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엔진은 KF-21 보람의 전투기의 현재 엔진인 지휘의 F414, 14,000파운드, F터버너 기준 22,000에서 24,000파운드를 대체할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16,000파운드 추력은 초음속 항속 성능과 무장 탑재 능력을 향상시킬 전망이다. 16,000파운드급 엔진은 제작 난이도가 높지만 성공 시 국산 전투기 엔진을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해외 수출 시 출력 우위를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 있다. 한국은 이 프로젝트를 무인 전투기용 엔진으로 명명해 국제적 견제를 최소화하려 했고 이는 유인 전투기 엔진 개발에 비해 규제와 압박이 덜한 무인기 분야의 특성을 활용한 전략이다. 무인 전투기는 아직 국제 규범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신기술 영역으로 미국과 유럽의 엔진 강국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낮아 개발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16,000파운드급 고출력 엔진은 무인기뿐 아니라 유인 전투기에도 즉시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발이 진전될수록 미국과 유럽의 견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무기통제체제인 아이달, 국제무기거래규정 등으로 인해 군사용 핵심 기술은 수출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무인기 명분만으로는 완전한 자유를 보장받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초기에는 주요 국가들의 관망 태도를 활용하되 소재와 부품 자립화가 가시화되면 기술 협력 제한이나 수출 제한 같은 양면 전략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투기 엔진 개발은 전차 파워팩보다 훨씬 복잡한 과제로 수천도의 고온과 극한 환경을 견뎌야 하며 내구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같은 항공 선진국만이 독자적 엔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KF-21 개발 과정에서 부품 국산화를 시도했지만 엔진 코어 기술은 별개의 도전이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에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각오하며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민간의 기술력을 결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는 F404, F414 엔진의 라이선스 생산과 정비 경험을 바탕으로 엔진 조립과 제어 시스템을 담당하며 두산은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로 축적한 초고온 합금 소재 기술을 제공한다. 두산은 연소실과 터빈 블레이드가 견뎌야 하는 천문학적 온도를 고려해 고온 냉각 시스템과 내열 코팅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하나와 두산의 협력은 중국이 40조 원을 투입해도 해결하지 못한 고성능 엔진 개발의 벽을 넘을 잠재력을 지녔으며 이는 한국 방산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된다. KF-21의 F414 엔진은 안정성과 신뢰성으로 인정받지만 기술 이전 거부와 높은 유지 보수 비용은 한국이 독자 엔진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로 꼽혔다. 16,000파운드급 엔진은 KF-21 개량형뿐 아니라 차세대 무인 전투기에도 적용 가능한 범용 플랫폼을 목표로 하며 이는 공중전력의 다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무인 전투기 시장은 글로벌 방산의 미래로 주목받고 있으며 중국의 젠-36 같은 대형 무인기가 4세대 전투기 수준의 기동성을 추구하는 추세라고 분석되었다. 한국은 저출력 소형 엔진으로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고출력 엔진 개발로 무인기 시장 선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세웠다.
정부는 무인기 명분으로 개발을 시작해 국제적 압박을 피하면서도 유인 전투기 적용 가능성을 열어둬 기술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계산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생태계를 강화해 고온 합금, 코팅 기술, 정밀 가공 부품을 국산화하며 이는 민간 항공과 발전 산업에도 파급 효과를 줄 전망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터빈 블레이드와 연소실 설계에서 64종의 소재 중 40종을 국산화 완료했으며 이는 한국의 소재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두산은 발전용 가스터빈에서 축적한 냉각 시스템 노하우를 전투기 엔진에 적용해 초음 속 비행 환경에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16,000파운드급 엔진은 애프터버너 가동 시 24,000파운드 이상의 추력을 목표로 하며 이는 KF-21의 작전 반경을 2,000km 이상으로 확장할 가능성을 열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엔진 개발 초기 설계부터 지상시험, 비행시험까지 수만 회의 검증 과정을 계획했으며 실패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자립화를 우선순위로 뒀다. 한국의 엔지니어링 역량은 K2 전차 파워팩 개발 성공으로 입증되었으며 이는 엔진 개발에 필요한 소재와 부품 기술의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되었다. 정부는 엔진 국산화로 정비와 부품 공급 체계를 국내로 전환해 유지 비용을 30% 이상 절감할 계획이며 이는 방산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인다. 16,000파운드급 엔진은 해외 수출 시 기체, 엔진, 정비 패키지를 일괄 제공해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며 동남아와 중동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무인 전투기 시장은 아직 글로벌 강자가 뚜렷하지 않아 한국이 선점 효과를 누릴 기회가 있으며 이는 방산 수출액을 연간 200억 달러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미국은 과거 한국의 엔진 개발에 대해 아이타 규제를 적용하며 기술 이전을 제한했지만 신냉전 기류 속에서 동맹국 협력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했다. 한국은 무인기 명분으로 초기 견제를 피했지만 시제품 공개 이후 미국과 유럽이 기술 협력 또는 제한을 시도할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하나는 제트 엔진, 가칭, 개발로 5,500파운드급 드론 엔진에서 시작해 16,000파운드급까지 단계적으로 기술을 축적했으며 이는 글로벌 엔진 시장 진출의 발판이다. 두산은 초고온 터빈 블레이드 소재를 2026년까지 완전 국산화할 계획이며 이는 발전용 가스터빈과 전투기, 엔진의 공통 기술로 활용된다. KF-21 개량형의 제트 엔진이 탑재되면 작전 반경과 무장 탑재량이 증가하며 스텔스 미사일과 결합해 적 방공망 무력화 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제트 엔진의 시험 비행을 2028년 시작할 목표로 하며 이는 KF-21 블록 3 전력화와 연계해 한국 공군의 전투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한국은 엔진 국산화로 프랑스의 라팔 사례처럼 수출 제약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안보와 경제에 이익을 가져온다. 중국은 한국의 엔진 개발 속도에 우려를 표하며 동북아 군사 균형을 위협한다고 비판했지만 한국은 자위권 강화를 강조하며 단호히 대응했다. 타임지는 한국의 16,000파운드급 엔진은 자주국방의 정점이라 보도했으며 이는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제트 엔진 개발로 민간 항공기 엔진 시장 진출도 검토 중이며 이는 항공산업 생태계를 확장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전망이다. 한국은 제트 엔진의 배기노즐과 믹서보 합체를 독자 개발해 열탐지 가능성을 줄였으며 이는 스텔스 성능 강화를 위한 핵심 기술로 주목받았다. 한화와 두산은 제트 엔진 개발에 500명 이상의 엔지니어를 투입했으며 이는 한국의 항공기술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KF-21의 성공은 국가 경제에 약 2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한국은 제트 엔진 개발로 세계 7번째 전투기 엔진 보유국이 될 전망이며, 이는 자주국방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상징하는 역사적 성과다. 제트 엔진은 2030년대 초중반까지 F-21 전력화에 통합될 예정이며, 이는 한국 공군의 120대 전투기 교체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단순한 무기 제조를 넘어 글로벌 안보 환경을 재편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받으며, 이는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제트 엔진의 성공은 한국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사례로 기록될 것이며, 이는 후대에 자주국방의 교훈을 남길 역사적 전환점이다.